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예, 좀, 인간적으로, 예, 하다못해 진짜 농담 아니라 제가 술값이나 그 배나사 모임 선물 세트나 이런 거는 내가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예?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예, 그럼 제가 저도 그때 이제 그 말씀 주셔가지고 저도 그거 이사님이 그렇게 말해서 보내주신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때. 아니, 그러니까, 뭐, 접대도 제가 다 한 거고, 다 한 거지만,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내가 남을 살릴 생각이 있겠냐, 이거예요. 내 가족이 다 뒤지게 생겼는데. 예. 예? 예. 그래서 내가 지금,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좀 한번 좀, 사람이 재산이라고 한 사람이잖아요. 어린 나이지만. 예, 예? 근데 제가 그런 거에 대해 진짜 여력이 없습니다, 제 지금 보면. 말이 나와도 괜찮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근데 저는요, 제 고려에 대해서 여력 자체도 없고, 지금. 내가 지금 막말로 해서 의원님한테 지금 협박하려고 전화한 거 아니잖아요. 아니, 잘 알죠, 그거. 예? 난 진짜 살려달라고, 나 진짜 내가 이걸 놓기가 싫으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지. 예. 막말로 해서 나쁜 맘 먹고 똑같은 짓거리 하고 하면은 내가 지금 전화도 안 해요. 차라리, 기다렸다 나중에 어디다 팔아먹던지, 정보 팔아먹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흠집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예? 네거티브 하는 새끼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일절 안 한단 말이에요. 이준석, 이제 끝장났습니다. 이러고도 더 버틸 수가 있을까요? 계속해 쏟아지는 이준석 성상납 증거들. 이번에는 생생한 녹취록까지 공개됐습니다. 서울이소리 이명수 기자가 단독으로 입수한 녹취인데요. 이준석과 과거 대전 유흥업소 업주로 알려진 장모 씨가 나눈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녹취를 들어보면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장 씨는 술값이나 선물 세트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냐며 노골적으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접대도 자신이 모두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준석을 위해 자신이 나서서 접대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은 건데 사실상 자백 수준의 증언입니다. 더 놀라운 건 협박성 발언인데요. 장 씨는 자신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남을 살릴 여유가 있겠냐며 절박한 척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하는데 이걸 나쁜 마음 먹고 정부나 어디에 팔아넘기려 했다면 벌써 그렇게 했을 거라는 식인데요. 이는 명백한 암시입니다. 입막음을 기대하며 전화한 정황이 뚜렷한데요. 흠집 내려는 사람에게 넘기지는 않겠다는 말로 위협을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장 씨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이준석과 김성진 대표 간 성상납 의혹의 연결고리로 꾸준히 거론돼 왔습니다. 김 대표가 작성한 장부에는 성상납이 이루어진 시기와 장소, 금액, 횟수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는데요. 이 장부는 이미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준석이 대전 유성 리베라 호텔 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정황이 담겨 있는 거죠. 또한 김성진 대표의 핸드폰 문자 메시지에서는 시알리스 1개를 이준석에게 제공하라는 내용도 확인됐는데요. 성기능 향상 의약품을 통한 성접대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결정적 단서입니다. 이번 녹취는 이 모든 정황을 잇는 최후의 퍼즐인데요. 접대 주체가 직접 나서 통화해서 모든 사실을 자백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이준석은 끝까지 사퇴 없는 대선 완주를 꿈꾸고 있는데요. 심지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언론과 방송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인데요. 한때 젊은 정치의 상징이었던 인물이 성상납 범죄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반성과 책임은커녕 피해자인 양 행세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후한무치 그 자체입니다. 이쯤 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요. 장부와 문자, 녹취까지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아무 조치가 없다면 이는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준석이 이제라도 정계 은퇴를 선언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직접 퇴출시켜야 하는 상황인데요. 더는 버틸 수 없게 만들어야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상납이라는 중대한 범죄 앞에서 눈 감는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데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추문이 아니라 공직 윤리와 정치 도덕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인데요. 이준석, 이제 결단할 시간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치판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무슨 돈을 준다, 무슨
무슨 혜택을 준다. 저에게 본인이 윗사람인 양 훈계를 해줬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국민에게 보여주는 자세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인을 찍지 않은 국민들에게는 더 적게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준석은 사퇴하라!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어머니도 그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저는 대한민국 뒤에 계신 분들 혹시 동의 안 하십니까? 탄하고 북한을 가는 외상 넣었으면 바로 지내요.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압박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 지지층이 정말 많은 이토록 어린 나이에 이토록 많은 범죄와 비리, 혐오 프레임으로 얼룩진 정치인이 있었나 싶습니다. 국힘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괴물을 키워온 걸까요? 국민을 위한 정치는 뒷전이고 혐오와 갈라치기로 지지율 장사만 해온 정당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준석인데요. 이토록 해로운 인물을 젊은 정치인이라며 앞세운 그 자체가 정치 퇴행입니다. 여성 혐오 발언 논란에 대해 이준석은 당당하게 되묻고 있는데요. 내 말 중에 어디가 혐오가 있냐는 겁니다. 정작 본인이 해온 건 정치가 아니라 갈등 장사였는데요. 사람을 모으는 정치가 아니라 분열시키는 정치였던 거죠. 저는 이준석을 대한민국 정치가 낳은 돌연변이 괴물이라고 평가하고 싶은데요. 딱히 다른 말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생명을 잃은 끔찍한 참극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준석은 그 사건을 두고 정신 나간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뿐이라며 왜 젠더 갈등으로 몰아가냐고 비꼬았는데요.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기는커녕 그 고통을 조롱거리로 만든 겁니다. 그게 정치였을까요? 과연 그게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할 짓이었나 싶습니다. 그 후 이준석은 더 노골적인 변신을 시작하는데요. 2030 남성을 중심으로 세대 포이론이라는 궤변을 들고 나왔습니다. 2030을 포섭해 진보 성향의 40대와 50대를 포위하겠다는 전략이었는데요. 정치인이 세대를 아예 진영처럼 쪼개고 편가르기를 제도화하겠다고 선언한 셈인 거죠.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엽기적인 행각이었는데요. 갈라치기를 넘어서 정치의 본질을 왜곡한 겁니다. 윤석열 당선의 1등 공신이라며 자부하는 것도 이 혐오장사 전략 덕분이었는데요.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월급 200만 원 같은 공약들은 2030 남성에게만 어필할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여성은 배제하고 남성은 이용하는 이분법적 정치로 표만 챙긴 건데요. 이준석의 정치는 포용이 아니라 도발과 분열의 연속이었던 거죠. 세대와 성별 갈라치기로도 모자라 장애인 비하 발언까지 쏟아냈는데요. 지하철에서 이동권을 외치던 장애인 단체를 향해 불편을 야기해야 주장 관철이 된다는 비문명적인 단체라며 장애인의 절절한 외침에 대해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에도 본색은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개혁신당을 만들고는 공무원 하고 싶으면 여성도 군대 가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은 성평등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오로지 표 계산만 해왔는데요. 사회적 약자를 적으로 만들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철저한 정치공학일 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을 향해 정치를 기술로만 하는 정치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말이 정확했던 거죠. 혹시 이준석 후보는 여전히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저는 나흘 남았습니다. 저는 하루 전이라도 할 거라고 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거라고 봐요. 왜요? 둘 다. 둘 다. 이유가 아주 단순한데, 예? 그 이준석 대표는 정치를 기술적으로 하는 분이잖아요. 대의보다는 기술, 네. 예, 기술에 의존하는데 기술적으로 지금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일단 될 가능성이 없는 데다가 예. 그건 뭐 그래도 전에는 10% 이상 뭐 15% 이상 이런 기대를 하고 차기에 뭐 이런 예, 기대를 예, 많이 했을 예. 텐데 지금 사고가 났잖아요. 예. 그 있지도 않은 얘기 사과를 지어내가지고 토론해서. 네. 지금은 참 나름대로는 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말이 안 되는 네. 그 형사처벌될 허위사실 공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생겨버렸고 이제 10%를 못 받으면 비용을 어떻게 할 거예요? 무임승차 논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마장 가려고 공짜 지하철 타는 노인들이라는 발언을 인용했는데요.
TV 토론회에서 그런 말을 입에 올린 순간 그건 이미 정치인의 메시지입니다. 이준석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인용한 것이라며 발뺌했지만 그 말 자체로 이미 노인을 희화화하고 조롱한 건데요. 심지어 성폭력 관련 질문에 대해 권영국 후보는 상식적인 답을 내놨지만 성폭력을 비판하려고 성폭력을 전시하는 게 과연 상식적이냐는 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준석의 정치 방식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는데요. 자기 손으로 혐오를 뿌려놓고 그걸 비판하면 어디가 혐오냐고 되묻는 이준석. 문제는 이런 인물이 여전히 젊은 정치인이라는 이름으로 정치판을 활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혐오 장사를 정치로 포장할 겁니까? 국힘당은 또다시 이준석을 비호하고 키우고 있는데요. 젊은 얼굴 뒤에 숨은 반지성, 반약자, 반공감의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이준석의 갈라치기는 단순한 선거 전략이 아닌데요. 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독극물 수준인 거죠. 이런 정치야말로 진짜 폐기 대상입니다. 정의도 없고 공감도 없고 반성도 없는 이준석. 그가 정치에 남아있는 한 한국 정치의 미래는 없습니다. 혐오 장사꾼 이준석, 이제는 정계에서 퇴출시켜야 할 때인데요. 마침 성상납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록까지 나왔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굿바이 섹스톤, 멀리 안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단신께서 보내주신 그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정치인 이준석 씨 얘기를 좀 더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된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 스타일에 대한 분석까지 상당히 흥미로운 자료들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살펴볼 자료가 그 이준석 씨 관련해서 의혹이 담긴 음성 녹취 파일,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의 과거 발언이라든지 정치적인 행보들, 이런 것들을 꽤 비판적으로 분석한 글들이에요. 그렇죠. 저희는 이 자료들이 어떤 주장 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는 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최근에 나왔다는 그 녹취 파일, 네. 그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 보니까 이준석 씨하고 장모 씨라는 인물 사이의 통화 내용이라던데요. 네, 맞아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구체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요. 그 장 씨라는 인물이 과거에 이준석 씨한테 자기가 뭐 접대나 편의 같은 걸 제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요. 아, 네. 예를 들면 뭐 술값이라든지 아니면 배나사 모임 선물 세트 뭐 이런 거요. 네네. 이런 걸 언급하면서 이제 그 대가를 좀 받아야 하지 않겠냐, 약간 이런 식의 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대가를 요구한다. 네. 그러면서 또 자신이 죽어가는데 남을 살릴 생각이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처지를 내비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정보를 외부에 뭐 팔아먹진 않고 있다, 이런 점을 또 강조를 하는데. 그게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요? 네, 그래서 자료는 이걸 약간 은근한 압박이나 협박,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좀 민감한 내용이네요. 그런데 이 자료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통화를 과거의 다른 사건들하고 연결하고 있다고요? 맞아요. 그게 중요 포인트인데요. 이 자료는 통화 당사자인 그 장 씨, 네. 이 사람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최측근으로 딱 지목을 해요. 아, 그 김성진 대표요? 네. 그러면서 과거에 언론 통해서 알려졌던 그 김 대표 관련된 이준석 씨 성상납 의혹 사건 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거랑 연결을 시키는 거죠. 당시에 뭐 공개됐던 접대 시기, 장소, 금액, 이런 거 적힌 장부 내용. 아, 그 장부. 네. 그리고 또 시알리스라는 특정 약품 이름이 언급된 문자 메시지. 이런 구체적인 정황들을 다시 쭉 가져오더라고요. 아, 그런 것까지 다요. 네. 그러면서 이번 녹취는 그때 그 접대를 제공한 걸로 지목됐던 인물, 바로 이 장 씨가 직접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 모든 의혹을 완성시키는 최후의 퍼즐이다, 이렇게 자료는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단순한 녹취가 아니라 과거 의혹과의 연결고리까지 제시하면서 굉장히 좀 파장이 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의혹 말고도 그 정치 스타일에 대한 지적도 좀 눈에 띄던데요. 자료에서 어떤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보내주신 그 분석글을 보면요. 이준석 씨가 소위 혐오와 갈라치기, 네. 이걸 주요 정치 전력으로 삼는다,
이렇게 꽤 날카롭게 비판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2016년에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걸 젠더 갈등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 정신 나간 사람이 사람 죽인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던 발언. 아, 그리고 또 2030 남성을 앞세워서 진보 성향의 4050 세대를 포위하겠다. 이른바 세대포위론이라고 하죠. 네, 세대포 이론. 특정 세대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려는 그런 전략인데 이런 주장을 펼친 점 등을 이제 지적하고 있어요. 아, 구체적인 발언들도 좀 인용이 되어 있군요. 네, 그렇죠. 그 장애인 이동권 시위 관련해서는 비문명적인 단체라고 평가했던 점. 또 공무원 하고 싶으면 여성도 군대 가라. 뭐 이런 식의 발언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노인 무임승차 문제 관련해서는 경마장 가려고 공짜 지하철 타는 노인들이라는 다른 사람 발언을 인용한 부분. 이런 사례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비판 수위를 좀 높이고 있더라고요. 다른 정체인 평가도 있다고요? 네, 심지어 당시 이재명 후보가 이준석 씨를 대의보다는 기술에 의존하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내용까지 인용을 해요. 아, 거기에 더해서 뭐 결혼 관련 발언처럼 허위사실 공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나 또 득표율 10%를 못 넘으면 선거비용 반환해야 하는 문제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잠재적인 위험 요소까지 언급하면서 상황이 꽤 심각하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다 종합해서 자료들은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건가요? 네, 이 자료들은 결국 그 녹취 파일 의혹부터 과거 논란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비판받는 정치 스타일까지 네. 이걸 전부 다 묶어서요. 이건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공직자의 윤리 그리고 정치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아, 공직윤리 문제로. 네. 그래서 이준석 씨의 정계 은퇴 그리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 이걸 아주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고요. 네. 녹취록이 공개된 이상 그의 정치적 생명은 끝났다. 이렇게 아주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뭐 혐오 장사꾼이라든지 정의도 공감도 반성도 없다. 이런 상당히 강한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정리를 좀 해보면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은 그러니까 최근 녹취 의혹 이걸 시작점으로 해서요. 네. 이준석 정치인의 과거 행적들 그리고 정치 방식까지 쭉 연결하면서 매우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의 정치적 퇴장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이 특히 좀 주목하는 지점은 뭐랄까 정치적인 효과와 윤리적인 책임 그 사이의 갈등인 것 같아요. 아, 효과와 책임. 네, 어떤 특정 전략이 뭐 단기적으로는 지지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사회 전체의 통합이라든지 신뢰, 특히 뭐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 같은 걸 해칠 수 있다.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저희 분석을 들으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한 정치인을 평가할 때요. 그 사람의 정책이나 실질적인 능력, 여기에도 무게를 두시나요? 아니면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이나 윤리적인 면모,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이 다양한 요소들 사이에서 당신만의 기준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